자, 오늘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어요. 수학 2 가장 중요한 단원 중 하나입니다. 함수의 극대극소. 그죠? 잘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선생님들이 매기면서 내 책을 매겨놨네. 자, 오늘 진도 나가고 다음 시간 풀이하면서 또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책을 또 구매해야겠네요. 이제 맞구나. 아니요, 수학 2 학원이요. 자, 오늘 진도 나갈 부분은 어디다? 함수의 극대극소다. 새로운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전 시간에는 평균값 정리를 배웠고, 그걸 비용해서 뭘 할 수 있었다? 함수의 그 증거와 감소를 택할 수 있었는데, 오늘 배울 내용은 함수의 극대와 극소예요. 극대극소가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대라는 것과 극소라는 건 뭐냐? 그러게, 뭘까? 이름이 대, 소가 붙어 있죠. 최대 최소 같은 건데,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거야. 그래서 함수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요런 점이 있고 a, fa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약간 위로 볼록하게 생겼을 때 튀어나온 점이 있고, 요 가장 밑에 있는 점이 있죠. b, fb. 2차 함수에서는 꼭지점 이렇게 불렀는데, 어떤 함수가 있었고 어떤 함수가 저런 a, fa라는 위로 볼록할 때 가장 높은 값을 하나 갖고, b, fb라고 아래로 볼록한 모양의 그래프일 때 가장 하단 최소값이라고 할 수 있는 너를 가졌다. 요런 함수가 있었다 라고 해보자. 자, x는 a를 포함하는, 즉 a를 포함하는 어떤 구간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어떤이기 때문에 적당한 게 있기만 하면 돼요. 자, x는 a를 포함하는 적당한 구간이 하나 있어가지고, 자, 너를 포함하는 x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적당한 구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함수 값이랑 비교했을 때 fx라는 함수 값은 fa보다 작거나 같겠죠. 왜? fa가 가장 여기서는 크니까. 즉, 이 주변에서는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커, 이런 뜻이지. 이 어떤 적당한 구간, 너를 포함하는 적당한 구간에서 최대값이 fa죠. 우리가 이런 상황일 때 뭐라 표현하냐면, x는 a에서 fa를 극대값으로 가진다, 또는 극대값 fa를 가진다, 이렇게 표현합시다. x는 a에서 극대값 fa를 가진다. 뭐 극대값 fa가 존재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지금은 x는 a를 포함하는, a가 요런 점이니까, a가 주변에서 제일 큰 점이니까 요 점을 포함하는. 그러면 비슷한 방법으로 이거 한 번 더 쓸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색깔로 좀 다르게 표현할게요. x는 b를 포함하는 어떤 구간에, 즉 x는 b를 포함하는 어떤 구간이 있어서 그 구간 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fb보다 크거나 같았다라면 주황색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x는 b라는 점에서, x는 b에서 극소이고 극소값으로 fb이다. 극소값 fb이다. fb를 가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알겠지? 자, 심플하게 극대는 주변에서 가장 큰 걸 극대라고 하고요, 주변에서 가장 작은 걸 극소라고 하고, 극소값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이런 상황, 주변에서 제일 큰 너를 우리가 뭐라 불러? 이 점을 극대점, 또 이런 상황을 극대라고 부르고, 극대값은 그때 함수값이에요. fx라는 함수가 x는 a에서 주변에서 가장 크고 fa라는 걸 가졌고, fx라는 함수가 x는 b라는 점에서 주변에서 가장 작은 극소값을 가졌다. 극소점 b, fb 이렇게 표현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극대값, 극소값이고,
영어로 된 이름을 알아두면 좀 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로컬이 뭐야? 지역적인 또는 주변에 뭐 이런 뜻이죠. 로컬 맥시멈이 극대고요. 즉, 이 함수 통틀어서 제일 크다가 아니라 주변에선 제일 크다. 이 근처에선 내가 제일 커. 이런 얘기고, 극소 또한 로컬 미니멈입니다. 이 주변에서는 내가 제일 작아.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주변에서는 내가 제일 작다. 즉, 이런 모양을 봤을 때 우리가 통틀어서 이걸 극값이라 하고, 극대와 극소의 정의는 이러하다. 자, 지우 다시 무슨 질문? 네. 무슨 질문? fx가 이 함수잖아요. 응. 함수 이렇게 생겼는데 응. 그냥 조건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자, 그럼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너를 뭘로 보겠어? x는 p라는 점에서 뭐를 극소값 q를 가진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뭐야? 이 점을 꼭지점 p, q라고 하면 2차 함수는 극소값 p, q, 극소인 점 p, q 또는 x는 p에서 극소 q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x는 p에서 극소값 q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이게 극소라는 거고 너는 반대로 극대겠죠. 뭐 x는 m에서 극대값 n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저게 극대와 극소 이런 게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겠죠. 함수가 이렇게 생기면 극소가 2개 있고 극대는 하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함수의 개형에 따라서 굉장히 독특한 경우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너는 극소고요. 너는 극대고요. 주변에서 제일 크다. 주변에서 제일 작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제일 크고 제일 작은 거지 이게 함수 전체를 통틀어서 최소값이다. 최대값이다 라고 착각하면 안 되고 그리고 극대, 대 크다니까 극소, 작다보다는 뭐야? 크겠지 뭐. 그래서 극대가 극소보다 크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봐봐. 극소가 극대보다 크잖아.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고 다항함수라고 해도 이렇게 생기면 극소가 극대보다 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반드시 뭐 극소가 극대보다 커야 되고 작아야 되고 뭐 그런 건 없어. 그냥 근처에서. 그러니까 선생님 근데 범위를 크게 잡으면 얘가 더 큰데 그러니까 범위는 적당히 어떤이기 때문에 적당히 적당한 거 쪼맨한 거 하나 잡아가지고 요걸 포함할 수 있는 범위를 잡았을 때 네가 제일 커? 너 극대구나. 주변에서 네가 제일 작아? 그럼 극소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이해가 돼요? 일단 여기까지 와겠어? 극대 극소에 대해서는 조금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밑에 보면 팁이라고 되어 있죠. 극값. 극대가 극소보다 반드시 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케이. 뭐 끄덕끄덕 그럴만해. 하나의 함수에 극값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여러 개도 그려질 수 있어요. 2차 함수 하나만 있는 것도 있고 1차 함수처럼 없는 애들도 있고 극대 극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없을 수도 있어요. 1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알겠죠? 1차 함수 같은 경우에 없고요. 극소, 극값 빵개. 2차 같은 경우에 저기도 그려져 있지만 2개고요. 3차가 저렇게 생긴 모양인데 이건 나중에 물론 그려봐야 알겠지만 3, 4차부터는 극값을 여러 개 가질 수도 있고요. 얘는 이제 분수함수인데 나중에 배울 분수함수 같은 그래프인데 조금 잘못 그리긴 했는데 하여튼 분수함수 같은 그래프인데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극소가 극대보다 클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요거는 하나 할까? 상수함수도 하나 있는데 상수함수는 정의를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상수함수 모든 점이 같은 값을 가지는 함수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 이 점을 a, fa라고 해보자. 정의에는 이 점을 포함한 적당한 어떤 열린 구간에 대해서 모든 함수값이랑 비교했을 때 fa는 제일 크지는 않아도 같기는 하죠. 맞죠? 모든 함수값 같잖아. 맞잖아. fa는 모든 점에서의 함수값이랑 다 같잖아. 정의를 만족하기 때문에 극대예요. 예? 네가 뭐야? 극대점이라고? 네. 선생님, 다 같긴 하니까 극소이기도 해요? 네. 따라서 극대이자 극소입니다. 그냥 극소 값이기도 하고 극대 값이기도 해요. 선생님, 근데요, 이 점만 그래요? 아니지. 모든 점이 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수함수는 모든 점이 극대이자 극소인 그런 이상한 함수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의상 이렇게 된 거지. 그냥 이렇구나 정도로 이해는 하셔라. 나오진 않는다. 여러분한테 이걸 물어볼 일은 없어. 야, 너 상수함수가 극대값 맞아? 극소값 맞아? 이렇게 막 물어보진 않을 거야. 그냥 뭐 그렇구나 정도로만 이해를 좀 해보자. 자,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3번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x는 a에서 미분이 되지 않아도 극값은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절대값 x라는 거죠. 절대값 x 이렇게 생겼죠. 0,0을 지나고 맞나? 기울기가 1, 뭐 기울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 봐봐. 주변에서 내가 제일 작은 거 맞죠? 이 주변에선 내가 제일 작은 거 맞잖아. 반드시 뭐 부드럽게 미분이 되고 이래야지만이 극대극소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주변에서 내가 제일 작기만 하면 돼. 따라서 올라가다 꺾였어. 꺾여도 주변에서 제일 크면 극대예요. 꺾이고 이런 거랑 아무 관련이 없다. 아주 뾰족해. 그래도 극대입니다. 미분이 되는 것과는 어초에 관계가 없다 이 말이야. 미분이 되든 말든 내 할 바입니까? 뭐 그건 상관없고 극대는 주변에서 제일 크다. 주변에서 제일 작다. 다 극소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이상한 건데 이거 들으면 애들이 좀 보통 수학을 이제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게 되죠. 자, 한번 볼게요. 자, y는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이어서 이게 원래 0,3이었어야 했는데 개 뜬금없이 0은 1에 찍혀 있습니다. 알겠죠? 뭐 그럴 수도 있잖아. 함수가 여긴 비었고 여기에 0,1이 찍혀 있어. 자, 0,1은 자, 이 함수 fx는 자, 이 함수는 x는 0에서 극소값이 1입니다. 지금 주변에서 제일 큰 거는요? 없잖아. 근데 3 아니에요? 3은 없자니까? 쌤, 3에 아주 가까운 친구는요? 걔보다 더 큰 게 있겠지. 3은요? 3은 없다니까? 근데 갑자기 개 뜬금없이 여기 1 찍혀 있죠. 그러니까 이 주변 범위에서 누가 제일 작아? 함수값들 아무리 비교해봐도 네가 그냥 제일 작잖아요. 그럼 이거 극소값입니다. 알겠죠? 옷? 야, 개똥같이 생겼네. 이게 어떻게 극소죠? 에? 졸라 극소는 약간 아래로 가는 느낌 있잖아. 이게 뾰족하더라도 이게 밑에 좀 이렇게 작은 느낌이 좀 있어 줘야 되는데 이게 극대여야 되는데 이게 비었고 여기 턱 찍혀 있으니까 극소라고 한다 이 말이야. 물론 너무 이렇게 개똥 같은 경우는 여러분한테 물어보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이제 개념을 좀 기억해 둘 때 극대 극소라는 건 뭐다? 주변에서 가장 크다 작다가 판단 기준이 되는 거고 나머지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 미분이랑 관계도 없는 애를 지금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이 단어는 통째로 다항함수의 미분이고 도함수의 활용이잖아요. 도함수의 활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해놓고는 도함수는 미분이 돼야지 뭐 쓰거나 말거나 할 건데 미분 안 되는 거 왜 이렇게 열심히 설명해? 그냥 이런 것도 있다는 거고요. 자,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건 네가 아니라 다항함수 즉 미분되는 애들만 지금은 조금 더 훈련을 해볼 거예요. 미분이 안 되면 사실 아주 특이한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그냥 그렇구나. 극대극소를 판단하는 건 그런 거구나 정도로만 좀 알아두시고 자, 몇 가지 명제를 생각해 볼게요. 명제들을 알아둬야 문제 풀 때 써먹거나 우리가 풀 때 도움을 좀 받거나 할 수 있겠죠. 자, 방금 극대극소를 설명해서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주변에서 제일 크냐 작냐, 즉 지역적으로 로컬 맥시멈 미니멈이 맞느냐 아니냐만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지만 자, 그건 어디까지나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1차, 2차까지는 잘 그릴 수 있었는데 3차, 4차 분수함수, 무리함수, 또 삼각함수, 지수함수 같은 건 해보니까 그리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았어요. 그죠? 그리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았다고. 특히 좋아, 다른 건 다 그릴 줄은 나도 아는데 3차, 4차는 아직 배운 적도 없다. 오늘 배울 거야. 그래서 3차,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데요. 그래프 그리는 방법도 모르는데 그래프를 보고 극대극소를 판단하자 하면은 조금 에바잖아. 자, 다시 에바잖아. 자, 내가 극대극소 판단하면 가르쳤다. 그래프를 보고 위로 푹 튀어나와 있다 딱 있으면은 최대값이네 극대. 그래프를 보다가 내려가다 올라온다. 즉 내려가다 올라온다. 내려가서 최소값 찍고 다시 올라왔다. 주변에서 네가 제일 작을 테니까 극소. 결국 그래프를 봐야 판단할 수 있잖아. 그래프 안 보고도 판단하는 방법은 없느냐를 알아봐야겠죠. 그래프를 아직 그리지도 못하는데, 그지? 그래서 함수의 증가하는 양과 감소하는 양을 보고도 그 값을 판단할 수 있느냐. 자, fx가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면 증가하던 그래프가
감소하는 그래프로 바뀌면. 자, 근데 연속이 아닌 함수가 바뀌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아까도 봤지만, 자, 혹시 이거 봐봐. 여기 얘는 여기 찍혀 있어. 얘는 이래 돼 있네. 이거 증가했죠. 아니, 감소했죠. 네가 주변에서 제일 작은 거 맞죠? 이 새끼는 극대가 맞아. 극소가 맞아요. 맞죠? 근데 내가 반대면 바꾸면 어떨까? 얘를 비워놓고 여기에 색칠해서 이래 놨어. 주변에서 얘가 제일 작은 건 맞아? 없잖아. 주변에서 얘가 제일 큰 건 맞아? 네가 제일 커. 그래서 뜬금없이 극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올려버리면 얘는 극대 극소도 없게 돼요. 자, 그러니까 연속이 아니라면 판단하기가 애매하겠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지금 다항함수 위주로 다룰 거기 때문에 다 연속이고 미분 가능할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 조건을 하나 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연속이면, 연속인 친구들을 생각해 볼 때 증가하던 애가 감소하는 걸로 바뀐다면 그때 극대를 가진다. 반대로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면 극소겠죠? 왜?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었다는 건 작아지던 애가 그때부터 커지기 시작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때 제일 작겠지. 자, 쌤이 몸무게가 자꾸 찌다가 증가하다가 다이어트를 결심해서 그날부터 좀 빠졌어요. 그래서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가 내 몸무게 최고점, 극대값 맞잖아. 증가하던 게 감소로 바뀌면 극대고요. 감소하던 게 증가로 바뀌면 극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를 활용하게 되는 거야? 도함수라는 얘기가 들어가는 거야. 연속이었으니까 도함수 fx가 미분 가능하다면 f'이 맞나? 양에서 음으로 바뀔 때 그럼 뭐가 증가해? 근이 있겠지. 즉 근이 있고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극대.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극소다. 알겠죠? 자, 증가하던 게, 즉 증가하던 게 도함수가 양수이던 게 감소로 바뀌면, 도함수가 음수로 바뀌면 극대고, 똑같은 말이에요. 감소하던 게, 즉 도함수가 음수이던 게 양으로 바뀌면 극소다.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연속인 함수를 보면 저렇게도 판단할 수 있다. 이걸 조금 더 다듬어 볼게. 몇 가지 명제를 다듬어 볼게. 요 명제부터 하나씩 볼게요. fx가 x는 a에서 극값이면, 극값을 가지면 f'a는 0이다가 참입니다. 자, 위에 거랑 좀 방향이 반대다. 자, 위에는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애들이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면 극대, 극소화된다는 걸 제가 설명을 좀 했고요. 조금 문장을 다듬어서 다른 말이야. 이건 저 위에 건 반대야. 뭐 부호가 바뀌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뭐야? fx가 극값을 가지면 그때는 미분계수가 0이어야 돼.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극값을 가졌어요. 너와 너에서 극값을 가졌어요. 그때 미분계수가 0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맞는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증명이 가능할까요? 라고 하면은 되죠, 당연히. 증명이 왜 안 돼? 되지. 자, 뭐에 의해서? 미분 여러분 잘못했어요. 왜 아무도 안 말리니? 거짓말이야. 자, 아까 봤지만 발레가 있었습니다. 뾰족한 친구들은 안 돼. 알겠죠? 뾰족하면 안 된다. 나 이거 큰일 났네. 자, fx가 미분 가능할 때, 미안합니다 여러분, 미분 가능할 때를 빼묻네. fx가 미분 가능할 때, 그리고 그때 fx가 x에 의해서 극값을 가졌다면 미분계수가 0일 거다. 자, 미분 가능할 때예요. 알겠죠? 미분 가능할 때. 자, 미분 가능하니까 도함수가 존재하겠죠. 친구들, 극값을 가졌다는 건 양에서 음으로 바뀌었든 음에서 양으로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바뀌어? 어이 친구들, 미분 가능하다면 그럼 기본적으로 너 연속인 함수잖아. f'x 연속인데 0에서 점점 작아지다 뭐야? 음수로 넘어갔다면 그럼 그때 0이었겠지?
그때 0이었겠지. 자, 작아지다가 마이너스였어. 도함수가 음수였다니까? 근데 어느 순간 양수로 바뀐대. 어떤 음수였던 게 양수로 바뀐대. 근데 그래프가 연속이래. 그럼 어느 순간 바뀌는 순간은 0이어야 되겠죠? 따라서 미분계수가 0이다는 참이에요. 미분이 되는 친구가 그 점에서 극값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증가 상태와 감소 상태가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상황 내지는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상황이고 그래프를 봐도 알겠지만 그 당시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는 0이므로 그때의 도함수는 실근을 가지게 된다. 0이라는 값을 가지게 된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미분 가능한 함수가 극값이면 그때는 미분계수가 0이다. 요거는 아주 중요한 명제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응? 다시 뭐라고? 미분 했을 때 A 넣으면 0이라고 했잖아요. 네. 무조건이요. 네, 이건 반드시요. 극값을 가졌기 때문에 fx가 미분 가능한 부드러운 곡선이었을 때 너와 너가 극대 극소라면 극대와 극소가 되겠죠. 제일 주변에서 제일 큰 거, 주변에서 제일 작은 거. 극대와 극소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반드시 0입니다. 됐죠? 됐어? 맞는 명제인 거 이해되세요? 빨리 얘기해. 어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극값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 요런 게 극값인 건 알겠고 요때 미분계수가 0인 것도 이해가 돼요? 항상 극소값 야 극대 그때 함수값이 극대 어쨌든 그때 접선의 길기는 0인 거 이해돼? 그럼 됐잖아. 극값을 가지고 그때 미분계수 0이라니까? 미분계수가 접선의 길기잖아. 접선의 길기 지금 뭐야? 0이잖아 0. 자 다시 미분계수가 양수였던 게 점점 작아지다가 0 됐다가 음수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는 거고요. 미분계수가 음수였던 게 점점 커져서 0이 됐다가 양수가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었고 순간적으로 극소인 점에서 미분계수는 0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 왼쪽에 있는 거 다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일단 꼭 기억해야 될 명제 두 가지를 기억해. 자, fx가 미분 가능할 때 x는 a에서 극값이면 f'a 그때 미분계수는 0 알겠죠? f'a는 0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좀 추울까봐 줄여놨더니 개늦네. 됐어. 자 다시 기계적으로 외워서라도 알아야 돼. 극값이 되면 미분계수가 0이다. 단 미분이 될 때만요. 근데 러프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다룰 대부분의 함수는 미분이 가능할 때를 보통 보기 때문에 그래서 뭐야? 아 극값이면 다 미분계수가 빵이구나 라고 이해해도 크게 뭐 잘못된 건 아니겠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모의고사 4점짜리라든지 어려운 문제 풀 때는 당연히 그 뭐가 나오겠어? 극값 아닌 애들, 미분이 안 되는데도 극값인 애들 같은 거 내 가지고 지금 절대값을 붙인다든지 여러 가지 변화를 줘서 미분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막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일단은 기본을 먼저 보자면 미분이 되는 함수를 다룬다면 네가 극값을 가졌어? 그럼 그때 극대 또는 극소였다면은 뭐다? 미분계수는 빵이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명제는 참이에요. 그래서 만약 문제에서 fx라는 함수가 x는 3에서 극값이다 또는 극대값 얼마를 가진다 이런 얘기를 하면 자 예를 들어줄게. 자 문제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fx가 x는 2에서 극대값 7을 가진다. 요 문장을 보고 여러분은 뭘 이해해야 되냐면 2에서 극대값 7이니까 미분계수는 2에서 0이구나. 왜? 극대였으니까 그때 미분계수는 0이구나.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7이라는 함수값을 가지겠구나. 2,7이라는 점이 극대인 점이 된다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2에서의 미분계수는 0일 거고 2에서의 함수값은 7일 거겠구나. 7이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면 오케이입니다. 알겠죠? 요거 하려고 이 명제를 강조한 거예요. 다 아니겠지. 자, 하여튼. 야, 우리의 오늘 목표는 뭐냐면 극대극소 값을 구해보자가 목표입니다. 자, 근데 처음에 설명했던 기본 개념을 보니까 극대극소를 구하는 방법이 좀 황당했는데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 그래프를 보면 된다 했어요. 아니, 씨, 나 아직 그래프 그린 거 안 배웠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다른 방법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극대극소 구하는 게 세상 저거밖에 없겠어? 다른 방법도 있겠지. 그래서 그걸 위해서 명제를 좀 배우고 있는데 어떤 명제가 성립했어? 극값을 가지면 미분계수가 0입니다. 선생님, 근데 그건 극대극소를 알아야 미분계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이것만 가지고 극대극소를 어디서 가진지 모를 거 아니야? 함수가 주어질 때. 그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내가 그런 고민 안 했지. 그래프를 못 그리니까 문제인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말고 빨리 극값을 구하는 방법을 가지고 왓!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지? 자, 그래서 다음 명제를 봅시다. 다음 명제를. 자, 이 명제가 그러면 성립할까요? fx가 미분 가능이면 미분 가능할 때 f'a가 0이면 x는 a에서 극값이다. 극값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면은 예, 안타깝지만 거짓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명제가 참이면 역까지 참이지는 않죠. 이 명제의 역은 거짓이에요. 근데 이쪽에서 F 미분계수가 0이면 그 극값이라고 했잖아요. 반대입니다. 극값이면 미분계수가 0인 거예요. 이거 아다르고 어다르다 여러분 늘 조심해야 돼. 수학에서 명제에서 가정이면 결론은 순서를 함부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자, 다시 아까부터 늘 강조했는데 미분 가능할 때 극값을 가지면 미분계수가 0인 거예요. 미분계수가 0이라고 해서 극값이다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거짓입니다.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제 다시 뭐라고? 이제 극값을 가지면 0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0이어도 극값을 가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자 보자. 야, 미인이면 잠꾸러기야. 잠만이자면 미인 돼, 안 돼? 네? 미인이면 잠꾸러기야, 참이야. 잠만이 미인이가 뭐예요? 미인이면 예쁘면 잠 많이 잔다고. 그러면 잠 많이 자면 미인 되냐?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 자 다시 정삼각형이면 이등변 삼각형이다. 참이죠. 맞죠? 정삼각형이면 이등변 삼각형 맞아 아니야? 맞잖아. 바꿔서 이등변 삼각형이면 정삼각형 맞아? 아니잖아. 이거 어떻게 극값이면 미분계수 0이라고 했지? 이거 반대로 하면 참이라고 하는 말이야. 이거 아니에요. 보여드릴게요. 자, 발레가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얘기했지. 거짓임을 증명하는 방법. 발레가 있으면 된다. fx는 x 세제곱입니다.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3x 제곱이죠? f'제로는 0이지만 그래프를 보시면 0을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감소하기 때문에 0,0은 계속 뭐 하고 있어? 증가만 하고 있을 뿐 너가 주변에서 제일 작거나 제일 큰 극값은 아니죠. 따라서 미분계수가 0이라고 해도 극값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설령 미분 가능하다 하더라도요. 다시 뭐라고? 그냥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였을 뿐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즉 순간적으로 기울기가 0이어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일 수는 있었지만 걔가 극값인 건 아닐 수 있습니다. 휴지 필요하면 갖다 써. 이건 fx는 그래프를 그리기 쉬우니까 fx는 x 세제곱을 그래프 그리기 쉬우니까 그렸습니다. 표시 달라고 한 거 아니야? 아니었어? 아이씨, 내가 잘못 들었나? 계속 증가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계속 증가하는 거 여러분 잘 보세요. 도함수가 뭐야? 3x제곱이지 0 이상이죠. 도함수가 양수는 뭐야? 원래 함수는 증가함수다. 이 자식들 이거 어제껏 공부 안 했구나. 복습 안 하니. 도함수가 양수예요. 원래 함수는 증가해요. 계속 증가합니다. 어쩌다가 기울기가 중간에 0이었을 뿐이지 이게 극값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왜요? 이 명제가 틀렸습니다. 하지만 지우 말도 일리는 있지. 미분계수가 0이면 극값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있겠지. 많겠지. 근데 수학이란 건 명제라는 건 하나라도 안 되면 일단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도 수학자가 믿을 거라고는 이제 이거밖에 없는 거야. 잘 봐. 우리 fx가 어떻게 생긴지 잘 몰라. 우연찮게 x세제곱이야. 그나마 그리기 쉬웠으니까 그려봤지. 막말로 fx가 여러분 보자.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9x 더하기 2 뭐 이딴 거 나왔어. 이거 어떻게 그려?
점 찍어가면서 그래야 0,2, 1,몇, 2,몇, 3,몇 이렇게 몇 개 찍어가서 대충 그리면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안 된단 말이야.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야, 이거 그래프를 보고 판단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러면 도함수가 중요하겠구나. 왜? 도함수는 3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마이너스 9니까 3배에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3.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도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부호를 보면은 fx가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증가하다가 마이너스면 뭐야? 감소하다가 다시 3부터는 증가하게 되겠죠? 그럼 증가 감소가 변하는 점들이잖아요. 증가 감소가 변하는 점들이잖아요.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면 극대,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면 극소라고 했었습니다. 자, 다시 기댈 건 이거밖에 없는 거야. 다시 이 명제는 아주 중요한 명제니까 기억을 해두셔야 돼. 미분 가능할 때 극값이면 미분계수가 0이지 반대로는 기본적으로는 틀린 명제입니다. 왜냐?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믿을 거라고는 너밖에 없다. 알겠지? 자, 다시 판단은 어떻게 한다? 도함수를 구해. 원래 함수가 증가 감소를 판단하는 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하기는 힘들 거니까 뭐 할 거야? 도함수를 구해. 도함수는 차수가 하나 낮겠죠. 3차는 내가 못 그려도 2차는 그릴 줄 알잖아. 따라서 2차를 그려서 뭘 해? 증가 감소를 판단을 해. 4차는 어떻게 해요? 4차는 미분하면 3차겠죠. 그러니까 3차는 이제 연습해서 잘하게 되면 4차도 할 수 있게 될 거 아니야. 됐어? 4차를 잘하게 되면 5차도 이제 미분하면 4차니까 할 수 있게 될 거 아니야. 원래 이렇게 인간은 발전해 가는 거야. 자, 됐어? 이제 설명 좀 하자. 기다려봐 좀. 그래서 도함수가 부호가 어떤지를 확인을 하셔서 원래 함수가 증가다, 감소다, 증가다를 판단하면 뭐야?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점,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극값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겠죠. 지금처럼 뭐가 되면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순간이 오고 봐. 미분계수가 0이라고 해서 다 미분되고 다 극값인 건 아니었지만 미분계수가 0일 때 부호의 변화가 있으면 다시 뭐야?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고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면 그때는 극값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 따라서 뭐가 있으면 너와 너의 부호의 변화가 있으면. 자, 그래서 제가 명제를 하나 정리해 볼게요. fx가 미분 가능할 때 도함수에서 f'a가 0이고 좌우에서 부호 변화가 있으면, 이거 좀 표현이 이상한데 좌우에서 부호 변화가 있으면, 즉 a-라는 좌극한과 a+라는 우극한을 생각해도 되고요. 그냥 주변 범위를 생각해도 됩니다. 얘처럼요. 미분계수가 0이고 주변에서 좌우에서 부호의 변화가 있으면 fx는 x는 a에서 극값이다. 요게 우리가 사실상 기본적으로 뭐를 판단하는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가 극값이 뭔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그래프를 어디 가서 베껴와. 그래프 그려서 보면은 바로 판단 가능했지만 이게 잘 안 될 테니까 도함수를 일단 구해. 그 다음에 0이 되는 값을 찾아야겠죠. 0이 되는 값을 찾아야 되니까 도함수라는 2차 방식 또는 3차 방식을 풀어야 될 겁니다. 자, 근데 부호의 변화까지 판단해 주려면 단순히 0 구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호 변화까지 판단해 주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위에서 보여드렸던 대로 그려.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 3차 미분하면 2차 할 테니까 그릴만 할 거야. 그려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을 해. 이게 증가하는구나, 감소하는구나. 아, 근이 있구나. 이 근을 기준으로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었구나. 감소하던 게 증가로 바뀌었구나. 그럼 너와 너는 원래 함수에서는 극대극소겠구나. 자, 다시 이 함수에서 1이 극대다, 극소다 하면 안 돼요. 마이너스 1에서 극대다, 3에서 극소다는 누가? 원래 함수가. 알겠지? 원래 함수가 극대고 극소여야 된다고 판단해줘야 되는 거야. 질문? 부동을 붙여야 돼요. 범위를 구할 때요? 그 부동에다가 는 붙여야 돼요. 무조건 붙여야 돼요. 여기에 부등호를 왜 붙여요?
증가 감소를 판단할 때 부등호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된다는 내가 그때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고 현재 교과서상 붙이고 있으니까 뭐 붙이셔도 된다고 했고요. 우리 이거 하는 목적 자체가 증가 감소를 판단하는 목적 자체가 최종적으로는 극대 극소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문제를 풀거나 답을 쓰는 경우 증가의 범위를 쓰는 일은 사실상 앞으로는 절대 없을 겁니다. 답지에서 그러니까 문제집에서 다음 함수가 증가하는 구간을 구하세요 정도가 아닌 이상 여러분들이 증가하는 구간을 쓸 일은 없겠고요. 만약 쓴다고 치면 등호 붙이셔도 되고 안 붙이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수학은 생각외로 그런 디테일을 그렇게 따지지 않아요. 정의하기 나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현재 교과서를 따르자면 붙이도록 합니다. 알겠죠? 붙여도 정의상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안 붙이면 뭐 세상에 큰일 나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아까 어떻게 보면 이런 개념을 배우고 나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은 증가하는 점이다. 또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감소하는 점이다. 라고 표현하기 좀 애매하잖아. 왜 마이너스 1 기준으로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순간이잖아. 그리고 어차피 증가랑 감소를 판단하는 건 구간으로 하는 거지. 유일하게 너 점 한 개를 보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지? 점 한 개를 보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증가함수, 감소함수에 방금 지우가 물어본 그대로 구간을 쓸 때는 등호를 붙이셔도 되고 안 붙이셔도 됩니다. 쌤은 어릴 때 배울 때는 안 붙이고 배웠습니다. 근데 현재 교과서는 정의를 조금 이제 증가함수의 범위를 바꿔놨기 때문에 현재 이해하기 좀 더 쉬우라고 등호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붙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항상 붙여도 됩니다. 내가 늘 강조했는데 붙이는 경우는 안 붙이는 경우보다 훨씬 많다. 몰라가지고 틀릴 것 같으면 붙여서 틀려와. 그래야 내가 욕이라도 못할 거 아니야. 안 붙여서 틀려 야! 하면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팔짝 써가지고 벌벌 할 거 아니야. 맞지? 장난이고. 그러니까 붙이고 안 붙이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이 단원에서 중요한 건 뭐야? 이 단원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건 뭐야? 함수 fx의 극값은 어디에 있는지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죠. 이게 사실 오늘의 목적에 가깝죠. 그래서 극대값, 극소값 뭐 구할 어떻게 구하는데요? 구했으면 그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단원의 목적에 가깝죠. 자, 오늘 배웠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극대, 극소가 뭐였어? 그래프를 보니까 주변에서 제일 큰 게 극대였고요. 주변에서 제일 작은 게 극소였어요. 뭐 이해가 됐으면 오케이입니다. 책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도함수의 관점에서 보니까 도함수의 값이 양수, 즉 fx가 증가하던 것에서 도함수가 음수, fx가 감소하는 것으로 바뀌면 그 점을 기점으로 증가 감소가 변하게 되고 그렇다면 주변에서 제일 큰 값이라고 할 수 있으니 극대. 자,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자면 극소라 판단할 수 있겠다가 기본 아이디어였고요. 이걸 좀 정리해서 명제로 만든 것이 너와 넌데 이거 같은 명제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 자, 어떤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 우리가 미분하는 함수에 대해서 볼 때, 자, 이 함수가 극값을 가졌다면 그때 미분계수는 0일 것이다. 오케이, 이거 참이야. 이 명제는 아주 강력하고 좋은 명제예요. 그래서 이 명제에서 우리는 뭔가 기대 보는 거죠. 자, 다시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순간을 알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를 하기로 해?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면 그때는 0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어떤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면 그때 도함수가 0이 되는 순간들이 있을 거고 그 순간에서는 극값을 가지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뭐야 이거 제껴야 되겠지. 이거 제끼고 나면 미분계수가 0이 될 때 자, 너처럼 계속 증가하는 경우나 계속 감소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극값을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요 명제를 잘 기억해야 되는가. 제가 노란색으로 써놓은 명제죠. 자, 제가 노란색으로 써놓은 명제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fx가 미분 가능할 때, 자,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도함수를 구해. 도함수를 구해서 뭐 해? 그래프를 그려. 그래서 뭐 해? 미분해서 0 되는 값을 찾아. 무슨 소리야? 도함수의 근을 찾아와. 도함수의 근. 2차 방식 풀든 3차 방식을 풀든 해서 찾아와. 그 다음 뭘 확인해? 그래프를 왜 그리라 했어? 부호 변화를 확인해와. 알겠죠? 부호가 바뀌는 게 맞다면 너 미분이 되고 부호가 변했구나. 미분이 되는데 그때 극값이 0이었구나. 다시 미안 말을 좀 잘했다. 그때 함수값이 0이었구나. 부호의 변화가 있구나. 그럼 너는 원래 함수에서는 극대 또는 극소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자, 다시 얘는 미분하면 3x제곱이었죠. 제가 함수를 하나 써드릴 건데 함수 쓸락하기가 되게 어렵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함수를 구해봤는데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마이너스가 마이너스인데 얘는 플러스죠. 요점이 1이었고 요점이 3이었다고 치시다. 그럼 f'x는 1에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다시 f'x는 1에서 0이었지만 좌우가 둘 다 마이너스니까 fx의 그래프를 생각해 보자면 감소하고 있었어요. 감소하고 있었는데 1이라는 점에서 미분계수는 순간적으로 0이었을 거고 그래도 계속 감소합니다. 3차 함수처럼 계속 감소밖에 안 해. 넌 그값 아니다. 부호의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3이라는 점을 기점으로 3에서 미분계수가 0이었고요. 그걸 기준으로 뭐야? 양수로 바뀌어. 증가로 바뀌어. 따라서 3에서 극수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1에서는 극값이 아니고요. 부호 변화가 있냐 없냐까지 같이 판단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정리만 할게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주면 극값을 어떻게 구하는데 미분하여 도함수를 구함. 일단은 근부터 찾읍시다. 능령을 풀어서 근을 찾는다. 알겠지? 물론 근을 완벽하게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원래 함수가 구하기 힘든 인수분해가 힘든 그런 형태로 냈었으면 도함수는 인수분해 되게끔 나옵니다. 야, 막말로 인수분해 안 되면 우리가 무슨 수로 푸냐? 되니까 나와. 걱정하지 말고 돼. 알겠지? 그러니까 2차 방정식 나왔는데 근이 막 2분의 1 플러스 루트 5 뭐 이런 걸 수도 있긴 있잖아. 근데 보통 그렇게 잘 안 나온다. 나 한 번도 못 봤어. 숫자 다 예쁘게 나와요. 자, 그러니까 근을 찾아. 근을 찾아. 근데 근을 찾는다고 다가 아니야. 부호 변화를 확인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쓰는 방법이 크게 첫 번째 증감표고요. 증가 감소하는 표를 만들어서 실제 부호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확인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래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프를 훨씬 마음에 들어하고 좋아하는 편이죠. 왜? 쉬우니까. 쉽기는 그래프를 그려야 쉽죠. 근데 그래프 그릴 줄만 알면 그 다음은 쉽지 않아요. 그죠? 증감표의 단점은 뭐야? x, f prime x. 그 다음에 뭐야? f x 써놓고 너의 근이 a와 b였다라고 했을 때 a와 b에서 근이긴 했으니까 0이다 판단하고 a와 b 사이 a보다 작을 때 b보다 클 때 뭐야? 너의 부호를 판단해서 양음량이었네요. 쟤처럼 양음량이었네요. 그럼 넌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고 증가로 바뀌었으니 너를 뭐라 불러? 이때 함수값이 있겠죠? 얘를 뭐라 불러? 극대라고 불러. 알겠지? 너는 극소가 되겠네요. 이렇게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면 극대값,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면 극소값. 어디 뭐해? 정신 차려. 자, 그래프를 보자면 두 개의 근을 찾았고 두 근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보고 부호의 판단을 했다면 자, 이건 도함수의 그래프고요. 이걸 봤다면 fx의 극값을 확인해 줍니다. 알겠죠? 최종적으로는 fx의 극값까지는 확인해 줘야 돼요. 아, a라는 점에서 극대구나. 근데 그거 얼마인지는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아, 1이라는 점에서 극대값이 7이구나. 아, 3이라는 점에서 극소값이 뭐 5구나. 이렇게 판단해 줘야 돼요. 계산해서. 지우야 똑바로 앞에 봐야지, 앞에. 자, 여기가 오늘의 종착지 마지막입니다. 끝. 다시 오늘 할 일은 이거예요. 어떤 함수가 주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한테 어떤 함수를 드리면서 야, 이 함수 극값 구해봐 할 거야. 그럼 극값을 구해주시면 돼요. 뭐해서? 미분해. 도함수를 구해. 이 도함수를 보고 근을 구한 다음 부호가 변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요. 그래서 다시 원래 함수에 데리고 와서 원래 함수는 어떤 점에서 극대였고요. 저떤 점에서는 뭐 극소였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오늘 할 일이에요. 123쪽과 4쪽까지 이런 내용을 싹 다 설명했고요. 자, 일단 예제 한두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래프 그리기 전에 극대극소 구하는 것을 먼저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래프도 그려볼게요. 그려보고
이걸 정리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아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자. 자, 오늘의 목표는 극값과 극값, 극대와 극소를 구하고 뭐를? 그래프를 그리는 게 목적입니다. 됐죠? 그까지 하고 여유가 되면 뒤에 또 3차 함수라 4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때 어떤 이제 조건들을 가져야 되는지를 볼게요. 예제 1번 보면서 단순 극대극소 구하는 것도 해보고 여유가 되니까 우리 오늘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fx입니다. 자, 예제 1번 fx 뭐야?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1. 선생님 앞에 잠깐 썼던 거 완전히 똑같이.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 잠깐 했지. 미분하고 나서 인수분해가 돼야 우리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텐데 미분해서 인수분해가 되는 깔끔한 3차 함수를 만드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맨날 나오던 애들만 나옵니다. 오, 그래요? 자주 보는 애들밖에 안 나와요. 자, 미분해 볼게.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인수분해하면은 x 더하기 1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저는 증간표보다는 그래프가 좀 더 익숙한 것 같아요. 특히 3차를 미분하면 2차 함수이기 때문에 2차 함수, 도함수의 그래프를 못 그리면 여러분 안타깝지만 너무 슬퍼요. 야, 이제 와서 2차 함수 그래프를 아직도 못 그리면 되겠냐? 그것도 뭐 대충 그리는 것도 막, 야, 뭐 완벽하게 그려래. 내가 대충 그리기만 해도 돼. 그 와중에 뭐야? 근만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리면 돼. 심지어 이게 뭐야? 근이 없거나 붕 떠 있거나 꼭지점으로 변환해서 그려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근 두 개가 이렇게 빠람 바뀌고 최고창이 양수 이런 게 눈에 보이게 딱 그려져 있는데 대충 이것도 못 그리면 여러분 정말 안타깝지만 솔직히 말해서 수투 이제 오늘 와서 극대극소 해야 되는데 정말로 만약에 선생님 저 2차 함수 그래프 못 그리겠어요 하면은 입시 열차에서 뛰어내리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아까도 했던 얘기지만 이 길다랗고 힘들고 험난한 여정에 어울리지 않아. 그냥 그만두세요. 진지한 조언이야. 아, 물론 선생님 어떤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막 놀다가 정신 차리고 고2 때부터 열심히 해야지 했잖아. 그럼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셔야지. 열심히 했는데 선생님 지금 고1 때까지 놀다 보니까 2차 함수 그래프 못 그리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해야 돼? 돌아가 고1 거에 가서 2차 함수 그래프 그려서 연습해와. 어떤 그래프든지 그릴 수 있도록. 선생님 그걸 제가 언제 해요? 저는 빨리 고등학교 2학년 거 해야 되는데 이제 고2인데 고1 때까지 쳐놓은 대가를 치러야지. 그럼 다른 애들은 뭐 땅 파서 뭐 고1 때 2차 함수 그래프 그려왔는 줄 알아? 이제 와서 공부 열심히 할 거면 고1 때부터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수학에는 그런 건 없다. 이제부터 빨리 가는 방법 그런 건 없어요. 기초부터 탄탄히 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다. 막말로 여러분 열심히 해왔잖아.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이거 아직 이 그래프가 왜 그렇게 그려진지 모르겠다 라거나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니까 당황해서 이게 어떻게 그리는 거더라 하고 있을 거면 솔직한 말로 공부보다는 다른 길로 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꼭 나는 공부를 해야겠다. 그럼 의지를 보여줘. 다음날, 다다음날 일주일 정도 시간을 들여서라도 2차 함수 공부 완벽하게 해서 다음 시간까지 그려올 수 있어야 수업을 들을 자격이 있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못 그리지 않잖아. 설마 이거 못 그려? 그럼 빨리 뛰어내리세요. 알겠죠? 버뜩 뛰어내려서 이제 빨리 운동을 하러 가든 예체능을 하러 가든 그게 아니라면 뭘 할 수 있지? 저 잘 모릅니다. 알바?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평생 살아가든 아니면 특성하고 이런 데 가서 이제 자기의 특성을 좀 갈고 닦아서 조금 기술을 배우든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막말로 지금 AI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육체를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AI는 육체가 없잖아요. 오. 내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다. AI 씨는 육체가 없잖아. 새끼, 넌 없잖아. 나보다 훨씬 똑똑해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아. AI도 우리보다 똑똑하잖아. 그렇지 않을까? AI가 나보다 멍청한데 걔들이 그림도 그리고 막 글도 쓰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나보다 똑똑한 건 확실해. 하지만 그 새끼는 육체가 없잖아. 쌤은 손가락, 발가락 10개씩 있지롱. 팔도 2개나 있지롱. 하지만 AI는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손발 달리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지. 걔보다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근데 손발을 10개나 달린 로봇가 등장해서 야, 넌 손이 2개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난 10개나 있는데 윙 쳤고 하면 우린 또 걔한테 안 되잖아. 걔 손이 10개나 달려있어도 못하는 일을 하면 되잖아. 네, 그렇지? 용접은 절대 비하할 직업이 아니야. 졸라 멋진 직업이야.
아마 내가 보기엔 근 20, 30년간 꾸준히 살아있을 것 같은 직업 중에 하나는 용접. 이건 쌤 개인적 의견이에요. 잘 모릅니다. 저도 그쪽 분야에 대해서. 하지만 용접이라는 기술이 가졌던 그 특성과 그 이제 효과를 고려한다면 애지간한 로봇이 개발돼도 인간만큼 요 로봇을 용접을 잘하는 로봇이 개발되더라도 그 개발이 두 발이 자유롭게 달려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소환해서 마치 아무 때나 일시킬 수 있을 정도로 발달하기 전까 인간이 좀 더 싸. 인간은 돈을 여전히 걔보다 많이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자, 아무튼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래프 못 그리면 그만해 진짜. 하여튼 자 볼게요. 그래프 그려서 양수, 음수, 양수. 선생님 마이너스 1보다 작은데 왜 함수값이 양수인 걸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모르겠지? 자, 보이죠? 여기서부터 얘가 함수값이 0이고요. 얘 함수값 양수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함수값 음수예요. 왜 x축보다 작으면 음수죠? x축이니까 0이고요. 다시 양수입니다. 그래서 쌤이 양음양 썼어요. 원래 함수는 증가하다 감소합니다. 감소하다 증가하겠죠. 언제를 기점으로 x는 마이너스 1과 3을 기점으로. 여러분 잘 봐. fx가 아니야. 원래 함수 fx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 값이고 극대이고 극대값 얼마를 가지겠어? 그거야 계산해 봐야 되겠죠? f-1인데 그거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집어넣으면 얼마고? 6인가요?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x는 3에서는 뭐야? 감소하던 게 증가하는 걸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네. 원래 함수 입장에서는 감소하던 게 증가하게 될 테니까 극소라고 하겠죠. 극소이고 방금 지우가 말한 대로 3에서도 극값인 거죠. 구해줘야죠 당연히. 극소값 F3은 얼마입니까? 3집어넣어 마이너스 26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두 개의 값을 확인해 왔어요. 자, 문제에서는 극값을 써라 라고 했으니까 6과 마이너스 26을 쓰시면 됩니다. 그냥 극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극대값 6, 극소값 마이너스 26 쓰면 답이에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목적은 극대극소 구하고, 자 먼저 극대극소 구해서 이 문제는 가치가 없다 이게 아니야. 그래프까지는 그려와야 돼. 그래프까지는 그려봐야 돼. 그래프까지는 그리는 게 필수야. 할 줄 알아야 돼. 자, 그렇기 때문에 극대를 가급적이면 조금 점처럼 쓰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극대 마이너스 1,6, 극소 3, 마이너스 26. 근데 이렇게 그 마이너스 1이랑 3 그림이 나왔잖아요. 고정에서 일단 fx 먼저 대입하고 큰 걸 극대값 작은 걸 극소. 맞죠. 3차 같은 경우는 극대가 극소보다 무조건 큽니다. 연속이기 때문에 두 개밖에 없는데 극대가 극소보다 작을 수는 없어요. 3차는요. 그래서 방금 지우 말대로 둘 중에 더 큰 게 작은 게. 자, 하지만 본질은 뭐야? 어디가 극대이고 어디가 극소인지를 알아야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단순히 값을 빨리 찾자라고 한다면 선생님 양음양 필요 없다. 뭐 하자? 도함수부터 때려. 도함수부터 때려서 근 구해. 선생님 마이너스 1가 3이군요. 마이너스 1과 3 때려봐가. 마이너스 1과 3 때려봐. 더 큰 거 쓰고 더 작은 거 쓰자.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마이너스 1과 3이 근인 건 알겠는데 부호 변환 체크했어? 쌤 되겠죠? 뭐 2차 함수니까 근 두 개 있으면 부호가 바뀌겠죠?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오케이 나 그거 봐줄 수 있는데 부호는 체크 안 했습니다. 뭐 두 개 있겠죠? 막 이지랄 해버리면 나는 그건 곤란해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은 다른 함수는 못 풀잖아. 뭐 3차 함수만 평생 풀다가 죽을 거 아니잖아. 수능 칠 때까지 3차 함수만 풀다 4차 함수가 나왔네. 내 실력으로는 불가능해. 포기한다. 뭐 이러면서 벌써 뭐 대결을 포기해? 아니잖아. 3차도 해야 되고 4차보다 더 힘든 함수들도 해야겠죠. 부호에 판단하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근을 구하는 건 인수분해해서 방정식 풀면 되는데 부호 판단을 위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부호 판단한 다음에 지금 또 처음 배우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부호 변화를 보고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물론 결과적으로 둘 중에 더 큰 게 극대와 더 작은 게 극소인 건 맞을 겁니다. 한동안은 계속이요. 나중 되면 아닐 때도 오겠지만. 마이너스 1때 왜 극대냐 하면은 마이너스 1보다 작았던 x가 자 x는 참고로 늘 증가합니다. x는 증가할 때 y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x가 자 1보다 마이너스가 작을 때는 뭐야? 양수였죠? 이때는 증가하고 있었을 거야. 원래 함수가요. 도함수 얘기하는 게 아니야. 원래 함수가 증가하고 있었을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를 기점으로 음수로 바뀌게 되니까 원래 함수는 감소하게 될 겁니다. 다시 증가하던 원래 함수가요.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뭐 하게 될 거라고? 감소하게 될 거라고. 감소하던 함수가요. 3을 기점으로 뭐 하게 돼요? 플러스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래 함수가 마이너스 1에서는 극대, 3에서는 극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왜 반대로죠? 플러스면 증가고 마이너스면 감소, 이게 전부인데 도함수가 플러스면 증가, 마이너스면 감소, 이게 전부예요. x가 증가할수록 그 y 자, x는 무조건 증가하는 겁니다. x는 무조건 증가하는 거야. y 값이 증가하냐 감소하냐에 따라서 증가 감소인지 감소 함수인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거고, 그거는 저번 시간에 했잖아.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건 안다고 보고 뭐를 봐야 돼? 이 점을 기점으로, 이 점을 기준으로 도함수 f'x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었다. 도함수가 양수면 증가고, 도함수가 양수면 원래 함수는 증가고, 도함수가 음수인 마이너스 1과 3까지는 감소하고, 도함수가 양수인 3보다 클 때는 다시 증가한다고요. 그래서 증가하던 게 감소로 바뀌는 그 순간 극대가 되는 거고, 감소하던 게 증가로 바뀌는 순간이 극소인 순간이 되겠죠. 방금 그리고 이 과정을 따라 그림을 그리시면 그게 바로 그래프예요. 그래프 그리는 요령은 증가 감소를 보고 그리는 겁니다. 증가 감소를 보고. 됐니? 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지우야, 어디가 이해가 안 되는 거 같니? 일단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면 증가하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면 극대고 증가고가 아니라 플러스니까 증가고, 마이너스면 감소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갔으니 원래 함수는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었고,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면 극대고. 아, 왜 이렇게 재밌지? 자, 하여튼 봅시다. 다시. 자, 다시 봐요. 도함수를 구해요.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입니다. 3배 x 더하기 1x 마이너스 3. 선생님, 증간표를 가르치시면 훨씬 쉽지 않을까요?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증간표는 언젠간 버려야 할 거라고 보고 있고, 처음 배울 때 증간표 할 줄 알면 좋죠. 근데 뭐 까짓 거 할 줄 몰. 그래, 맞다. 증간표를 할 줄 알면 좋지. 내가 이 증간표를 안 그려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자, 좋다. 오늘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를 증간표를 그려서 풀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연습을 해보도록 하죠. 마이너스 1과 3을 기준으로 자, 증간표를 이렇게 딱 그려. 증간표를 그려. 사실 증간표의 장점은 한 번만 잘 그리고 나면 답을 한 방에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은 또 있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친구들, 마이너스 1과 3 사이의 친구들, 3보다 큰 x에 대해서 f'x의 부호를 체크할 건데요. 마이너스 1과 3에서는 0이었을 겁니다. 마이너스 1과 3에서는 0이었을 것이에요. 마이너스가 작으면요, 음수고 음수였기 때문에 너의 값은 양수 플러스 따라서 증가한다. 그래서 증가 감소를 쓰는 표라서 증감표예요. 자, 너는 뭐예요?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서는 그래프가 아니고 마이너스 1과 3보다 크면 마이너스 1과 양수죠. 근데 어차피 3보다 작은 게 너 음수죠. 둘이 곱하면 음수. 그래서 너는 감소한다. x가 3보다 크면 너도 양수니까 둘이 곱하면 양수. 따라서 너는 증가한다. 그래서 네가 뭐야?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점 극대다.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점 극소다 하고, 여기 빈칸에는 참고로 값을 씁니다. 값이요. 마이너스 1 대입한 값과 3을 대입한 값을 쓰시면 되겠어요. 자, x라는 값이 마이너스 1과 3을 기준으로 도함수의 부호가 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3을 기준으로 표를 만들고, 이때는 그때 도함수의 함수값이 0일 거고, 그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네가 음수, 3보다도 작으니까 음수, 따라서 음수 곱해서 양수. 마이너스 1과 3 사이면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너 양수, 3보다 작으니까 너는 음수. 그래서 곱하면 음수. 자, 3보다 큰 경우 둘 다 양수일 거니까 곱해서 양수.
자, 양음량을 보니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는구나.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땐 증가하고 마이너스 1과 3 사이는 감소하고 3보다 클 때는 증가하는구나. 따라서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었으니 너는 극대가 되겠고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었으니 극소가 되겠구나. 그때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뭐 계산해보니 6이었다. 3 넣으니 마이너스 26이었다. 다 찾았어요. 그래서 증가함표의 장점 하나 있습니다. fx의 그래프를 좀 그릴 때 도움이 돼요. 증가하다가 커지다가 극대를 가져. 극대를 가지면 이렇게 위에 벌럭 위로 벌럭 하고 이제 내려가면 돼. 극대니까. 감소하다가 극소를 가지고 증가해. 감소하다가 극소를 가지고 증가해. 따라서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1,6과 3, 마이너스 26을 지나는 이 점과 이 점에서 극값을 가지는 증가하다 감소하다 다시 증가하는 모양의 그래프가 된다. 이게 fx의 그래프예요. 생선님 문제에서 그래프 그리라는 말 없는 연습해야지. 목숨 걸고 연습해야지. 그래프 그린 게 우리 할 일이야. 함수는 무조건 그래프. 그래프. 그렇지. 그래프. 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도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마이너스 1과 3을 기준으로 부호가 양이 바뀌었구나. 따라서 fx는 마이너스 1을 3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증가하다가 마이너스 1과 3 사이는 감소하다가 3부터는 증가하고 그때 접선의 길기는 0이었죠? 그리고 그때 함수값 마이너스 1,6 이때 함수값 3, 마이너스 26 따라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저렇게 그려지게 되겠고 그때의 극대와 극소는 마이너스 1,6 극대값은 6 극소값은 3에서 마이너스 26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에 1번 하나 풀어봤습니다. 2번 풀면서 한 번 더 연습해보죠. 와,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문제 하나 푸는데 이렇게 힘든 건가요? 이거 연습해서 이제 빨리 할 수 있게 만들어야겠죠? 얘기했다.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거 하나 배우겠다고 미분을 배워온 거예요, 사실상. 이거 하나 잘 해보겠다고 전 시간에 평균값 정의야 함수의 증가 감소를 그렇게 열심히 정의했던 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수학2의 도함수의 활용은 결국에는 이제 하나로 귀결되는데 극대극소 구하기가 됩니다. 알겠죠? 극대극소를 구해야 문제를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고 극대극소를 구해야 최대 최소도 구할 수 있고 극대극소에 대한 성질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문제 조건들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루 종일 극대극소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러면? 네. 선생님, 수학2 이제 학원을 풀 거잖아요. 거기 가도 극대극소밖에 안 해요? 네. 죽을 때까지. 그만하는 방법은 없나요? 수학을 그만두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수학을 그만두실 게 아니라면 여러분 수학2를 계속 하는 동안 극대극소 내용을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적분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선생님, 그래도 수투 끝나면 미적분 시작하면 극대극소 볼 일 없겠죠? 미적분 되면 이제 지수로그 함수 가지고 극대극소 구하고 있겠죠. 자, 여기는 뭐 극대극소 지옥 같은 건가요? 뭐 비슷하네요. 도망치는 방법은요? 수학을 그만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받아들이면 편해. 아, 이런 거 하는 거구나 하면 되죠. 하다 보면 다 익숙해집니다. 하다 보면 다 잘하게 돼요. 자, 미분한다.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18x 마이너스 12. 지우야, 너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겠니? 도와줘. 이거 할 수 있겠어? 여기까지는 되겠어? 오케이. 자, 지우한테 물어보자. 자, 둘 다 해줄까? 증감표만 그릴까? 그래프도 할까? 뭐 할까? 너는 뭐가 제일 마음에 드니? 저기서 셋 중에, 두 개 중에. 증감표가 좀 더 좋니? 그래프가 좋니? 사실 처음 배울 때는 증감표가 되게 좋아요. 직관적이잖아. 나중에 연습하다 보면 다 그래프로 그리게 됩니다. 쌤이 여러분 이제 4등급도 한 번씩 볼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저 수능 가르치면서 고3이나 고2쯤 됐는데도 4등급, 모의고사 4등급 이런 애들을 거의 본 적은 없는데 있을 수 있잖아. 그리고 뭐 내신 3, 4등급도 봤고 모의고사 치다 보면 2등급, 3등급 애들도 많이 봤어요. 자, 걔들도 단 한 명도 중간표 그려서 안 내는 없습니다. 3, 4등급이어도 그래프 다 그려서 해요. 결국은 뭐야? 머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연습하면 다 되는 부분이란 거지. 못하는 건 없어. 연습하다 보면 다 돼.
자, 그래서 처음에는 증간표로 연습하셔도 돼요. 증간표를 그려서 연습해도 되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다 그래프로 돌아오게 됩니다. 못 떠나. 맛을 한번 보면 증간표 이렇게 몇 개 막 여러분 그 직선도 잘 못 그리는데 삐뚤빼뚤한 직선 몇 개 그려서 열심히 풀다가 그래프 맛 한번 보면 못 돌아오지. 그래프가 얼마나 달콤한데. 자, 그래서 저는 증간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둘 다 알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저는 오늘 설명을 하는 사람이죠. 증간표를 그려보자. 플러스 1과 플러스 2를 기준으로 x의 값을 줄 거고요. 이때 f'x의 부호를 조사할 거고 fx의 함수 값과 증가 감소를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하 하하하 1 넣으면 빵, 2 넣으면 빵. 조심해야 될 건 제일 앞에 마이너스 6이 있었다는 사실 까먹지 마시고요. 1보다 작은 친구를 넣어. 1보다 작은 친구를 넣으면요. 1보다 작네, 음수. 1보다도 작으면 2보다 작겠네, 음수 양수인데요. 앞에 음수 또 있죠? 네가 음수입니다. 뭐 그렇군. 1과 2, 4를 넣으면 너가 양수. 1보다 크니까요. 2보다는 작으니까 음수입니다. 양수, 음수 곱하면 음수인데 음수가 하나 더 있네요. 양수. 2보다 크면요. 너도 양수, 저도 양수니까 둘 다 양수죠. 근데 제일 앞에 마이너스 6을 곱해놨죠? 음수. 음수면 감소하다가 양수면 증가할 거고요. 음수면 다시 감소합니다. 선생님,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뀐대요. 그럼 이거 뭐예요? 극소겠죠? 증가하던 친구가 감소로 바뀐대요. 그러면 극대겠죠? 1 넣으면 뭐니? 선생님 계산이 좀 빨라요. 마이너스 6. 2 넣으면 뭐니?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네요. 맞니? 맞네. 쌤은 틀릴 수가 없다. 자, 감소하다가 극대 찍고 증가하다가 극소 찍는데 감소하다가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6 찍고 증가하다가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5라는 극대를 찍고 극대가 마이너스 5인데 작은 거, 뭐 작든 말든 뭐 극소보다 크긴 크잖아. 아무 상관없다. 이게 fx의 그래프가 됩니다. 자, 문제에서는 극대값, 극소 값을 구하라고 했지만 거기에 지나지 않고 그래프까지 연습해 봤습니다. 이걸 도함수로 한다면 1과 1을 지나는 그래프를 그려라. 아, 선생님, 근데 왜 위로 볼록해요? 마이너스 6이잖아요. 마이너스니까 최고차이 음수네.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를 그려야겠죠? 마플마. 감소하다 증가한다. 따라서 x는 1을 기준으로, x는 2를 기준으로 감소하던 친구가 증가하게 되겠고요. 증가하던 친구가 이제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1이라는 점에서 마이너스 6을 2라는 점에서 마이너스 5라는 극소와 극대를 가진다는 거죠. 위에 건 f'x, 밑에 건 fx의 그래프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늘 저걸 아주 잘 해서 그래프를 빨리 쉽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대체 목적 뭐지 이게? 근데 어디서 봐서 따라하는 중. 자, 예제 2번. 자, 재밌다. 극대극소 재밌다. 그지? 재미없나요? 선생님, 클래스요. 4차 함수인데요? 그렇지, 4차 함수야. 이제 좋아졌다 우리. 갑자기 너무 강적이 등장하는 거 아니냐고. 야, 이거 어떡하냐? 4차 함수인데. 미분한다. 12x의 세제곱 마이너스 8, 3의 24x의 제곱. 선생님, 12x제곱으로 인수분해를 하면은 x 마이너스 2. 요까지는 알았는데 그래프 어떻게 그래? 그렇지. 아직 우리가 그래프를 많이 안 그리다 보니까 3차 함수, 도함수, 미분해보기 3차잖아. 근데 3차 함수의 그래프 못 그리면 문제 못 풀겠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진간표로 해보자. 진간표로 해보자. 뭐 진간표로 해보면 되잖아. 뭐 못 그리니까 진간표 그려서 하면 되지. 선생님, 저는요 진간표 말고 그래프로 하고 싶었는데요. 하지만 넌 아직 실력이 모자라잖니. 3차 함수 그래프 어떻게 생긴지 모르잖아. 그래서 그걸 좀 공부하고 나면 다시 3차를 할 건데 그럼 제가 가르치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진간표를 일단 해보고
아이 증가함표는 왜 하는 건데 귀찮은데. 나도 귀찮어. 이 처음 가르친 애들 아니면 이게 나는 증가함표 같은 거 그려본 적도 없는데. 자 어쩌겠냐. 처음 배우면 어려울 수 있잖아. 그러면 증가함표를 활용해서 일단 공부를 좀 해보고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그래프로 슝슝샹샹 풀면 되겠죠. 와, 개 삘뚜뺄뚜하네. 개 심각한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려볼까, 우리? 아니, 방금 영상을 딱 봤는데 표가 개똥이야, 완전히. 제발 내발 지 맘대로 그려져 있어. 아니,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직선을 못 그리나? 그럼 뭐 어떻게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이래갖고 강사 어떻게 하냐, 이거? 자, 몇 년을 했는데 아직도 그래프를 못 그리네요. 안 는다, 안 늘어. 그죠? 야, 여러분, 이것도 개판이네. 이야, 방법이 없다. 0이면 0, 2면 2, 날이면 날마다 오는 그게 아니고, 자, 0이면 0, 2면 2. 미친놈. 2면 2가 2면 0. 자, 2면 0. 이렇게 흥분했지? 자, 0 넣어도 0이면 2 넣어도 0입니다. 이 사이에선 어떨지 보자. 근데요, 여러분 잘 봐요. 증가표 할 때는 진짜 숫자 다 넣어보면서 판단하면 너무 오래 걸려. 잘 들어봐. 10x 무조건 양수죠. x가 뭐 0보다 작든 나발이든 0과 이상이 있든 2보다 크든 어쨌든 간에 제곱 때리고 나면 양수잖아. 12곱해도 양수잖아. 너 양수잖아. 유일한 판단 기준은 놉니다. x가 2보다 크냐 작냐가 전부요. 2보다 크면 양수고요. 2보다 작으면 음수입니다. 됐나요? 여러분 증가표를 그릴 때 그리더라도 좀 빨리 판단해야겠지.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그러신 분은 자 어떻게 하냐면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0과 2 사이에 누구 있어? 1 있지? 1 넣어보고 부호가 뭔지 본 다음에 양수네? 그럼 양수 쓰시고요. 음수네? 음수 쓰세요. 2보다 큰 거 뭐 있어? 3 있지? 3 대입한 다음에 양수네? 그럼 양수 쓰시고 음수네? 그럼 음수 쓰세요. 0보다 작은 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아무거나 뭐 하나 대입한 다음에 음수네? 양수네? 확인하면 그럼 대입해서 쓰세요. 그렇게 부호 판단해도 돼. 알겠지? 됐다. 야, 0 넣으면 얼마야? 왜 0? 야, 2 넣으면 얼마야? 2 넣으면 마이너스 64. 마이너스 35? 왜 이렇게 작아? 여하튼 나는 증가죠? 너는 감소합니다. 선생님 저도 감소인데요? 뭐야 이거? 그값 아니네. 감소하던 게 계속 감소하잖아. 너 그값 아니다. 너 그값 아니야. 미분해서 0 된다고 해서 싸그리 다 극대 극소 아니다. 알겠지? 감소해서 증가로 바뀐 너는 극소라고 할 만하지만 너는 아니다. 감소하다가 계속 감소했던 겁니다.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극대로 가질 수 있고. 감소하다 증가하면 극소죠. 그렇지. 감소하다 증가했으니까 얘가 극소 값이 되는 거고 증가해서 감소하면 극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극대 값이 없는 거죠. 없을 수도 있죠, 세상에. 극대 극소 무조건 하나씩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이건 4차 함수니까. 자, 어떻게 생겼어? 감소합니다. 계속 감소하다가 미분 계수가 0이네. 0 됐다가 무슨 점에서? 0,5라는 점에서. 근데 또 뭐해? 또 감소하다가 미분계수가 순간적으로 0이긴 했어. 근데 감소는 계속 하는 거야. 아따, 우리 언제까지 작아집니까? 언제까지? 2까지. 2일 때부터는 뭐 하게 돼요? 증가하게 되죠. 2, 마이너스 35를 기점으로 2, 근데 여러분, 저 2, 마이너스 35 아닌 것 같은데요? 2 대입하면 48 빼기 64 48, 53, 마이너스 11이네. 누가 마이너스 35 같은 거 써놓고 히히낙낙거리고 있는 거야? 정신 나갔어? 김동욱쌤 장신입니다. 자, 2, 마이너스 11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여기선 증가하잖아. 따라서 감소하던 게 증가로 바뀌었으니까 네가 극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선생님, 근데 그래프 그리는데 x, y축은 안 그리세요? 그런 걸 왜 그려? 귀찮게. 필요하면 그리세요, 필요하면. 원래 그래야 되는 게, 사실 원래 그래야 되는 게 맞는데 XY축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점 딱딱 찍어가면서 그래프 그리면 진짜 어려워요. 생각으로 그래프 그리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때 완벽을 추구할 게 아니라 개형을 그린 거야. 개형을. 그러니까
감소, 증가, 감소가 잘 표현되고 그때 극대극소라는 포인트를 잘 찝기만 하면 오케이예요. 감소하던 게 여전히 미분계수 0이긴 하지만 계속 감소한다는 요 포인트를 잘 살려서 그리고 극소라는 걸 표현 잘해서 그리기만 하면 오케이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프 잘 그리면 당연히 좋지만 잘 그리기도 힘들고 잘 그려서 얻을 수 있는 것도 딱히 없다. 물론 그래프 아주 잘 그려야 될 때가 있어요. 문제에서 뭐 그래프 두 개를 비교해야 되거나 그래프 두 개를 그려서 교점을 찾는다거나 이런 거 할 땐 그래프를 잘 그리는 게 맞아.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서 우리는 이 함수의 변화를 빠르게 파악하는 게 목적입니다. 감소했구나. 그때 그 순간 기울기 0이고 계속 잠깐 이제 멈추는 듯한 느낌 있죠. 어쨌든 계속 감소했구나. 그다음 여기서부터 다시 그래프가 커지기 시작했구나, 증가하기 시작했구나를 잘 나타내게 개형을 그리면 되고 XY축은 따라서 그릴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그리실 거면 여기다 지 그리면 이게 Y축이고요. 5랑 마이너스 11 사이 0쯤 되는 거 이렇게 지 그리면 이게 X축이죠. 얘부터 먼저 그려놓고 지 그리면은 XY축이잖아. 좋잖아요. 자,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연습해 봅시다. 선생님, 방법이 있겠죠.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건 4차 함수였고요. 4차 함수라는 걸 미분하면 3차 함수가 되니까 3차 함수를 인수분해까지는 보통 될 거야. 따라서 인수분해까지는 보통 되었다고 본다면 근을 알 때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알아두면 유용하겠다. 이분에서 2차 함수면요. 네. 2차 함수를 못 그리면 아까도 강조했지만 얼른 입시 열차에서 뛰어내리셔야 됩니다. 이분했을 때 2차 함수면 그거 되는 거였잖아요. 뭐라고 해야지. 그거 뭐 아무거나 대입했을 때 큰 거 그러면 되는 거였는데 그러면 만약에 미분했을 때 약간 이런 거는 3차여도 대입해도 돼요. 근데 이런 거 예외 같은 거 있잖아요. 예외라뇨? 3차 함수의 대외. 이거 봐요. 대입을 해서 부호를 찾는데 예외가 있을 수 있냐고요? 그런 말인 거죠? 아니 그건 아니고 대입해서 값을 구하는. 대입해서 값을 구해서 부호를 판단한다까지입니까? 대입을 한다는 게 어디에 대입해? 3차 함수, 4차 함수를 미분한 도함수인 3차 함수에 대입을 해. 뭘 대입해?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fx가 3차식이어서 네. 일단 미분하고 2차식이었겠죠? 일단 인수분해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x는 1, x 마이너스 3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걸 대입해서 큰 값을 골라가지고 이렇게 적어서 쓰면 되고 편법을 알려달라고 하시면 3차가 미분하면 2차고 2차에 부호를 판단하지 않고 그 두 개의 값을 구해서 극값이 두 개 나올 거니까 두 개의 값을 구해서 더 큰 걸 극대, 더 작은 걸 극소로 쓰겠다. 네, 아까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덧붙였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그래프를 그리든 증감표를 구하든 아니면 어디 가서 베껴오든 부호의 증가감소를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사료되고 극대극소는 물론 중요한 점이고 우리가 목표물이지만 그거가 끝이면은 좀 곤란해요. 가급적이면 그래프까지 그려나가는 게 목적이고 그런 면에서 단순히 값 두 개를 딱딱 구하고 더 큰 걸 극대, 더 작은 걸 극소로 쓰겠다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이고요. 자, 지금 보여줄 4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자, 4차 함수 미리 설명 이렇게 생겼습니다. 4차 함수는요. 4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 네 말대로 제일 큰 게 얘고 제일 작은 게 얘고 그 다음에 얘일 순 있어. 야, 값을 세 개 다 아니까 둘 중에 더 작은 거를 극소 두 개로 쓰고 제일 큰 놈 극대로 주겠다. 막말로 그래프 그릴 때도 x 중에 더 큰 거 있고 더 작은 거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비교해서 얘가 더 높네 하면 이렇게 그려놓고 찍찍찍 그려도 되고 선생님 그래프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극대는 얘인데 극소는 얘잖아. 극소 두 개 중에 얘가 x 값이 더 작았고 얘는 x 값이 더 컸네. 그래서 이거 보고 나서 찍찍찍 그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 되는 건 없죠. 쟤는 왜 그러냐면 극대가 극소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요. 자, 3차, 4차 함수 같은 경우에 많이 나올 때는 지금 보여드릴 건데 이거 정리할 겁니다. 좀 이따. 4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최대 많이 나오면 극값이 3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저런 경우도 있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다시 그래프가
중간에 이렇게 미분계수가 0인 게 하나 나오면서 극소는 하나밖에 없었다든지 또 그래프가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참고로 x 4제곱 같은 경우는 심지어 완벽하게 대칭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냥 우함수니까 완벽하게 대칭 모양으로 생겨버렸어요. 이렇게 생긴 친구한테는 다른 극대극소를 기대하기는 힘들겠죠. 자, 다시 보면 알겠죠. 전부 다 극소값만을 갖고 극대가 없는 상황도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값만 몇 개 넣어서 찾는 거는 되죠, 당연히. 안 되는 게 있습니까? 근데 그걸 판단함에 있어서 여기서는 0과 2가 나왔는데 0을 넣었을 때 함수값 5와 2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11을 둘 다 극값으로 보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 여기서 0은 중근이었기 때문입니다. 중근이면 일반적으로 부호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물론 세제곱짜리 중근은 부호가 변합니다. 예? 그렇게까지도 해야 돼요? 네. 할 거면 똑바로 해야지. 자,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보게 되는 중근은 보통은 제곱돼 있을 테니까 제곱돼 있으면 부호의 변화가 없다. 제곱이기 때문에 양쪽이 둘 다 함수거나 둘 다 양수일 거예요. 부호의 변화가 없을 것이므로 보통 제곱되어 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라고 본다면 걔는 극값이 아닐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도 보다시피 너의 제곱되어 있는 값인 0을 대입해서 나오는 0,5는 극값이 아니었었습니다. 접하면서 지나가는 친구였죠. 여기서의 극소는 너밖에 없었죠. 하지만 지금 지우의 대답에는 대답을 좀 해드렸는데 이해가 좀 되나요? 널 위해서 설명을 그만큼 했는데 문제를 풀고 있으면 어떡하니? 들었어? 설명은? 이해는 좀 돼? 그래서 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알겠어? 선생님의 의도를 알았나? 선생님의 의도가 뭐야? 이렇게 대입해서 편법으로 풀어도 된다는 거. 자, 이걸 이해해주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고쳐주고 넘어갈까요? 지금 어떻게 생각해? 쌤이 나의 의도는 제대로 파악했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한 겁니다. 맞죠? 그래도 그래프 그리고 풀어라고 해. 그렇지. 그래프를 그리는 게 우리 인류 지상 최대 목표다. 알겠지? 무슨 인류까지가. 수학2 할 때는 그래프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해. 수학2 가지고 다항함수 그래프 못 그리면 까놓고 얘기해서 여러분 진짜 만약 여기서 연습을 한참 거의 한 달가량을 투자해서 했는데도 안 되잖아? 문과를 가셔야 돼요. 막말로 이과 가서는 도저히 뭐가 돼도 안 돼. 어려운 4점짜리 문제 하나도 못 풀어요. 미적분 하나도 손도 못 댑니다. 이제부터는. 다항함수 그래프를 못 그리는데 가서 지수함수, 삼각함수, 미분해서 그래프 그리라고 하면 여러분 기절할 거 아니야. 막 기절! 하면서 이렇게 저는 못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넌 이과를 안 갈 거니? 네, 저는 문과를 가든가 하도록 할게요. 뭐 하면서 어쩔 수가 없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걸 도저히 못하겠다 하면 수학을 포기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방법으로 공부하셔서 대학을 가보든지 문과 쪽으로 진학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아예 다른 길을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자, 수학2가 도저히 안 된다. 근데 도망쳐도 낙원은 없다. 문과 가도 수학2는 해야 돼.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은 문과라도 가셔야 되고 문과를 가더라도 수학 성적 기대하기가 힘들 겁니다. 능력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니? 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더더욱 연습해야 되는 거야. 편법보다는 연습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근을 알 때 3차 함수 그래프 그린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좀 보세요. 참고로 최고차항을 양수로 고정하고 그려볼게요. 자, 최고차항에서 양수일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느낌이에요? 3차 함수는 직선이랑 비슷해요. 1차 함수 다리가 어떻게 생겼어? 양수면 이렇게 생겼고 음수면 이렇게 생겼지. 3차는 이게 좀 빽 휘어져 있어. 3차는 이게 슉 휘어져 있어. 심하게 힘이 올라가다 내려오는 거야. 심하게 힘이 올라갔다 잠깐 내려. 근데 결론적으로 봐봐. 아까 3차 함수 그래프 몇 개 봤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렸잖아. 여러분 확대해서 보면 여기서 아주 커다란 변화가 있는 것 같지만 마이너스 100부터 100까지 그려본다 치면 정말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지라고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죠. 0에서 뭐 극대, 1에서 극소 있다고 하면 마이너스 100부터 100까지 찍어서 한참 올라가다가 옆에서 이지라 다시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걔는 기본적으로 증가하는 게 3차 함수예요. 다시 기본적으로 증가하는 게 3차 함수다. 그게 극대 극소의 존재로 인해서 잠깐 꺾였다 마는 거야. 됐지? 자, 근데 근을 알 때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거니까 봐봐. 근을 알아요. 근을 알아요. 따라서 근 3개를 다 지날 수 있게 딴딴딴 지나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럼 최고차항에서 음수면요 반대로 감소하는 느낌인데 딴딴딴 하면서 중간에 한번 파동 치는 거야. 요동 친다 빛 이지랄 하면서
얍얍얍 해서 거기에 세 개의 근이 딴딴딴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실근은 없습니다. 두 실근이 된다는 건 한 실근과 중근이 있다. 그래서 실근 두 개를 가진다는 거죠. 그럼 중근의 위치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먼저 중근이 있고 실근이 있는 경우와 실근 먼저 있고 중근이 있는 경우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겠네요. 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근이 먼저 있고 실근 있는 경우와 실근이 먼저 있고 중근 있는 경우로 나눠서 볼 수도 있겠네요. 실근 하나만 있는 경우입니다. 즉 나머지 두 개는 허근인가 보죠. 알 바 없습니다. 계속 증가하다 그렇게 걸렸을 수도 있고요. 위아래로 파동치긴 했는데 교점 자체는 여기밖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밑에 가서 파동 쳤을 수도 있죠. 그건 내 알 바 아닙니다. 결국엔 교점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교점이 하나밖에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교점 한 개 말고는 없어요. 따라서 너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극소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극소죠. 너는 극값이 아닌 거예요. 기울기가 계속 0일 뿐이니까. 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극소지만 마이너스지만 너는 기울기가 계속해서 음수였을 테니 감소하는 모양일 겁니다. 0이지만 아니에요. 너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바뀌는 극소입니다. 너는 맞벌이니까 극소고요. 극대입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일 때 유일하게 극대값이 나오고요. 너는 극대값을 갖지 못하고 극소만을 갖게 됩니다. 최고차이 음수면 반대죠. 극대가 풀마 극대가 두 개, 극소가 하나고요. 너는 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울기가 0일 뿐, 증가할 뿐 그래프가 되지 못하고요. 네가 극대가 됩니다. 네가 극대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 내용을 좀 이따가 한 번 더 정확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걸 이용해서 뭘 할 거냐면 나 이 함수 그래프 다시 한번 그려볼게. 다시 보자. 진도가 너무 느려요. 니들이 어려워하잖아. 자, 4x 3x 세제곱 마이너스 8x 세제곱 더하기 5 f'x는 4, 3, 12x의 세제곱 마이너스 24x의 제곱이고요. 12x제곱 x-입니다. 근을 알 때 그리는 방법. 최고차이 양수였습니다. 0에서 접하고 2를 지나가도록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다. 이게 누구의? 도함수의 그래프예요.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마마뿔. 따라서 감소하던 게 순간적으로 기울기가 0이었고 계속 감소하다가 2를 기점으로 극소를 갖고 증가하게 되는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저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증감표라는 부분을 조금 연습을 통해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어느 정도 그릴 수 있게 되면 저걸 어떻게 3차 함수의 그래프만을 그려서 증감표를 대신해서 마마풀 찍고 감소 증가 따라서 너는 기울기가 순간적으로 0일 뿐 계속 감소하다가 2를 기점으로 증가로 바뀌겠구나. 2에서 극소값을 갖겠구나. 판단을 해주자는 얘기예요. 이게 시간을 아낄 수 있으니까. 선생님 3차 함수 그래프 못 그리겠는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연습해보세요. 근 3개를 알 때만큼은 그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게 안 되면 증감표를 구하면서 연습해 보셔야 되고 많이 풀어보면서 많이 그려보면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아직은 못하는 겁니다. 애초에 어려운 것도 맞지만 어렵다고 안 하면 어차피 아무것도 안 될 거잖아요. 선생님 아무것도 안 하고 처음 2번 들어도 잘하는 놈도 있던데요. 그건 걔가 아니잖니. 자, 저는 어떻게 그렇게 되나? 못 됩니다. 타고난 머리가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자, 노력해서 극복한다. 알겠지? 막말로 타고난 머리를 좋게 만든 방법 제가 몇 번이나 얘기 드렸지만 어릴 때부터 훈련을 해야 되겠고 지금부터라도 의식적으로 걔들과 동일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지만 10몇 년을 그렇게 못 살아오셨을 테니 쉽지 않을 겁니다. 수학적으로 재능이란 것도 분명히 있어요. 수학이 왜 재능이 없어? 재능이지. 수학 재능 빨이야. 어마어마한 애들 많아. 쌤은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 애들이랑 비하면. 고3에서 막 정시, 수능, 재수학, 원형 다니면서 막 수학 모의고사 이상한 문제 들어있는 사설 모의고사 이거 100점 찍는 애들 보면 어마어마한 애들이야. 급이 좀 달라.
걔도 현역 때부터 이미 쌤보다 훨씬 공부 잘하는데 걔도 어떤 수준이야? 수학 시험을 치면 100점은 당연한 거고 얼마나 빨리 푼지 내기하고 있고 이런 애들이 있어. 오늘은 27분 컷 이지를 하고 막 다른 애들은 100분 다 써도 맞지 88점 받겠다 피똥을 싸고 있는데 걔들은 오늘은 시험이 좀 어렵고 52분 컷 이지를 하고 오늘 시험이 너무 쉬운 걸요. 교육청 역시 상대가 안 되지 쯧쯧쯧 하면서 32분 컷 이지를 하고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빨리 푸냐면 보면 그냥 답이 나올 수 있어. 딱 보니까 미분하면 이거겠군. 계산하는 수준이 우리랑 달라.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걔들한테 F'3 구하라 하면 머릿속으로 미분해서 3 넣어서 대입하거든. 근데 그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빨라. 우리 계산기 들고 해도 걔들 못 이겨요. 그래도 못 이겨. 그런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수능 그때 있었잖아 인터뷰에. 나 그게 제일 충격적이었어. 다른 거보다는. 다른 것들도 다 똑똑하고 대단한 놈들이었지만 제일 충격적인 인터뷰는 그거였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건데 전국 1등 했던 만점자에게 물어봤죠. 수학 시험은 얼마나 풀었나요? 하니까 수학 시험은 당연히 다 풀었고 그래서 얼마나 걸렸나요? 하니까 한 30 몇 분인가 40 몇 분 정도 걸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남는 시간엔 뭐 했나요? 하니까 심심해서 이거를 애들한테 어떻게 설명하면 이해시킬 수 있을까? 이 빡대가리 새끼들 일단 생각을 하면서 30분을 40분을 시험 문제 열심히 풀고 남은 한 4, 50분 가까이를 보통 지가 평소에 많이 물어봤고 애들이 물어봤고 자기가 가르쳐줬으니까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야. 보통 그 정도로 수학 잘하면 중간에 주변 애들이 괴롭히거든요. 야 이거 좀 풀어도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하면은 얘가 대답해서 맨날 했던 소리 빡대가리 새끼니 이것도 모르나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지. 그래서 인터뷰하는데 그냥 실제 빡대가리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겠죠. 기자가 그렇게 쓰진 않았겠죠. 주변 친구들이 멍청한데 어떻게 하면 얘들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이렇게 워딩을 쓰진 않을 거 아니야. 기자가 쓴 워딩은 이런 느낌이에요. 학생들이 주변 친구들에게 평소에도 설명을 자주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본인이 만점자가 하는 얘기가 한 40분 정도 걸려서 다 풀었고 남은 시간 50분 정도는 마킹할 거 다 해놓고 확인 또 한번 쓱 한 다음에 남은 시간 50분 정도는 이걸 친구들에게 설명하면 어떻게 더 잘 이해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다음 시험인 영어라든지 과학을 생각하면서 다음 과학 시험을 잘 쳐야 되니까 복습이라 좀 해도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수학 공부를 이미 100점인 거 확실한 것 같아. 지가 다 풀었으니까. 그 정도 실력이 이르면 사실 지가 틀린다는 생각은 애초에 안 합니다. 맞게 풀면 다 맞거든요. 자, 그래서 남은 시간은 뭐 했다고? 그냥 주변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이걸 설명해서 이해시킬 수 있을까? 이 빡대가리 같은 친구들을. 내가 이걸 이해시키면 내가 진짜 대단한 거 아닐까? 하면서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잖아. 선생님이 왜 수학 강사하기로 했겠어? 야, 수학 원래 잘하고 1등을 받는 애들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아, 걔들은. 선생님이 수학을 제일 잘하긴 했지만, 나름대로. 대림구에서 제일 잘했다고는 보기 힘들어도, 나름대로 잘했지만, 어차피 걔네들도 100점 받고, 96점 받고, 뭐 이런 어마어마한 애들은 나한테 안 물어봐. 누가 나한테 물어봐? 나랑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 중에, 원래는 2, 3등급인 애들, 이런 애들이 나한테 물어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수학을 잘하냐? 그거는 네가 타고나기로 이지를 하면은 친구가 좀 이제 우리 사이가 멀어질 거 아니야. 쌤이 그때는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때만 해도 공부하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머리가 좋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 굴합니다. 저는 머리가 좋아요. 장난이고 그러진 않고. 그래서 친구가 물어봤을 때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줘. 잘 봐라. 이렇게 풀면 된다. 이해가 좀 되느냐? 했을 때 애들이 좀 뭔가 알 것 같다는 표정으로 돌아갔을 때 약간 뿌듯함이 좀 있었어. 새끼들. 내가 또 한 명을 또 도와줬구나. 이런 뿌듯함. 그게 또 있기도 했고 나름대로 적성에 맞다고 생각해서 강사를 하게 된 겁니다. 무튼 여러분 머리를 타고나게 좋아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훈련하면 근데 다 돼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 3등급 4등급 찍는 친구들도 고3인데 이걸 못해가지고 아직도 그때까지 가서도 이걸 못해가지고 이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래프도 못 그리고 그런 애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5등급 밑으로는 못 그릴 수 있겠습니다. 5등급 밑으로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공부 안 하는 애들이니까 못 그릴 수도 있지. 근데 3등급 이상이면 공부를 그래도 해서 받는 등급이야. 그런 애들이면 이걸 못 그리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은 쌤이 살면서 본 적이 아직 한 명도 없어요. 바꿔 말하면 머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노력을 어느 정도 이상 하면 충분히 다 그려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연습하면 돼요. 선생님 근데 연습을 하려 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해봐서 그래요. 해보시면 됩니다. 최소한 쌤이 예제 1번, 2번, 3번을 지금 이제 3개의 문제를 풀었는데 하나 더 풀겠죠. 4개를 풀어줄 거고 여러분 책에도 필기가 돼 있잖아. 이걸 다시 네가 그렸는데도 이해가 안 되면 그럼 쌤이 이제 방법을 강구해 봐야 돼.
1대1로 보강을 하든지 될 때까지 내가 옆에서 다시 때려박든지 지겨울 때까지 옆에서 재생하든지 해야 되는데 다시 해봤을 때 되면은 여러분 이해가 안 된 게 아니야. 알겠지? 노력만으로 극복할 수는 없지만 노력으로도 충분히 극복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고등학교 수학이니까요. 노력으로도 극복 안 되는 걸 하자고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대학교나 우리 고등학교에서. 그지? 그렇게 따져가지고 혹시나 주변 친구들 중에 선생님 제 친구는 공부를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아마 이런 거 이해 못할걸요? 뭐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을 5분의 2 쓰는 친구 데리고 오면 이거 이해 못하겠지 당연히. 그런 애 데리고는 수업을 어떻게 해?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할 거 다 했으면 다 이해됩니다. 했죠? 4차 함수입니다. 하나 더 보죠. 미분한다. 4차 함수 미분한다. 마이너스 12x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플러스 24x 됐지? 마이너스 12x로 묶어내면 x제곱 하나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남게 되면서 인수분해가 되게 돼요. 마이너스 12x x 더하기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게 됩니다. 세 개의 근을 가지는 상황이 왔군요. 따라서 처음이니까 진간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놈의 진간표 선생님 그만 그리사. 나도 그만 그리고 싶다. 마이너스 2가 제일 작았고 그 다음 0이고 그 다음 1이네요. 요런 느낌으로 그어야지 좀 잘 그려지는군요. 자, 되게 잘 그렸다 생각했는데 화면을 보니까 개똥 같네. 자, 왜 이렇게 못 그리죠 이거? 자, 염진간표 그렸나요? 자, 따라가 봅시다. 마이너스 2 넣으면 0이에요. 0 넣어도 0이에요. 1 넣으면 0이에요. 자, 부호 판단은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잘 봐. 마이너스 10이 있다. 음수다. 너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음수야.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음수야. 1보다 작죠? 1보다도 작죠? 마이너스 2보다 작으니까 음수야. 음수 4개면 양수죠? 마이너스 2와 0 사이야. 다 똑같이 음수인데 너만 뭘로 바뀌어? 마이너스 2보다 크니까 양수로 바뀌어. 음수 3개니까 음수죠. 0과 1 사이. 그럼 너도 뭘로 바뀌어? 마로 바뀌어요. 0보다 크니까 너도 이제 양수다. 음수 2개니까 양수다. 그 1일 때는요. 1보다 클 때는요. 너까지 양수로 바뀌었죠. 3개의 양수지만 제일 앞에 곱해진 숫자가 음수이기 때문에 음수가 됩니다.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해요. 따라서 너가 극대가 되고 극소가 되고 극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대입을 할까요? F0은 마이너스 5이고 F-2는 27 F1은 0 2에 0 됐죠? 근데 극대가 두 개예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자, 다시 도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 fx 그려볼게요. 도함수. 너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선생님? 아까 근 3개가 있을 때 그림하고 가르쳐줬다. 마이너스 2, 0, 1을 지나는데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감소하는 느낌으로 내려오다가 이거 지나고 여기 지났다가 다시 이렇게 지나는 모양의 그래프가 F'X. 알겠지? 그리고 감소해서 증가로 가면 극수고 증가해서 감소로 가면 극대. 네. 그래서 도함수가 양수였기 때문에 원래 함수는 증가했을 거고요. 도함수가 음수니까 원래 함수는 감소했을 거고 양수면 증가하다가 음수면 감소하게 됩니다. 참고로 증가하다가 감소하니까 이제 여기 극대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때 내가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리지 못해서 그런데 얘는 2칸이고 얘는 1칸이잖아. 이때가 더 많이 감소할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많이 감소한 다음 1칸 동안 증가합니다. 따라서 오른쪽이 물론 아까 지우가 얘기한 대로 값을 계산해서 좌표를 찍어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1,0인데 얘가 얘보다 더 낮은 이유는 2칸만큼 계속 감소하다가 1칸 동안 증가하기 때문에 감소량이 증가량보다
많다까지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극대값이 서로 같으면 어떻게? 같으면요 이렇게 생겼겠죠? 쌍둥이 봉우리처럼. 그러면 극대값 두 개 다 적어줘야 돼요. 당연하지. 2랑 적어야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극대값이 27이다라고만 쓰고 얘는 마이너스 5다. 만약 이랬다면 이렇게 써도 되긴 합니다. 근데 아까도 몇 번 얘기해줘요. 극대값만 쓰지 말고 제발 가능하면 좌표를 쓰면 안 되겠니? 가능하면 좌표를 쓰면 안 되겠니? 자, 극대값, 극소값이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안주하지 말고 조금 더 보라고. 이왕이면 이거 마이너스 2에서 27이었어요. 이거 1에서 0이었어요. 이거 0에서 극소 마이너스 5였어요를 좀 표현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 모든 게 한 방에 해결되잖아.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무진장 많이 해라. 알겠지? 와, 뭐 문제 2개, 3개 푸는데 2시간째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뒤에 내용들을 좀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때가 아닌데.